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성분들은 저 안대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하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명예교수로 있는 나흥식입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잘 아시죠? 오늘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어두우면 분비됩니다. 반대로 눈으로 빛이 들어오면 그 분비가 멈추지요. 수면 들어가기 전에 졸리다, 여러분들이 깜깜해지면 조금 있으면 졸리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 멜라토닌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수면의 질과 패턴이 바뀌어 가게 돼요. 충분히 주무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기도 하고, 또 수면을 하시는 동안에 중간에 수면이 토막토막 나서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는 것을 반복하지요. 근데 그 상황을 멜라토닌의 분비량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도 잘 맞아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 아주 잘 나오던 멜라토닌의 호르몬 분비량이 점점 줄어들어 노화와 함께 줄어들게 되죠. 늙기도 서러운데 멜라토닌까지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틀림없는 건 수면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이죠. 수면 유도와 관계 있는 멜라토닌의 또 다른 기능은 항산화작용입니다. 학자들이 생명체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멜라토닌입니다. 생명체가 산소를 쓰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사를 한 뒤에 그 산소의 찌꺼기인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체는 산소가 없으면 죽지만 그 산소의 찌꺼기인 유해산소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약간 이율배반적이죠. 필요악이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찌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명체가 처음 만든 호르몬 멜라토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유해산소라고 하는 찌꺼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가늠케 하는 내용 아닐까요? 바로 이 항산화작용이라는 멜라토닌의 기능이 모든 세포들이 낮에 유해산소에 의해서 손상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재워놓고 이 멜라토닌이 그 손상된 세포를 고쳐주고 다닙니다. 다 수리해버리죠. 싹 수리하고, 그러고 아침이 되면 멜라토닌이 싹 사라지면서 우리를 걷어찰 거예요. 주인님, 자, 일터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딱 깨는 순간 쾌적함을 느낍니다. 잘 주무시면 아주 몸이 날아갈 듯하고 새로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는 미는 장꾸러기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바로 피부가 유해산소에서 거칠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멜라토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을 말씀드릴까요? 항암작용입니다. 야간 근무자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암 유발인자로 명해봤습니다. 야간 근무자들이 밤에 깜깜한 상태에서 멜라토닌을 분비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암을 제대로 제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간 근무자에게 발생한다고 그러는 암 중에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유방암입니다. 밤에 빛에 노출되어 제대로 멜라토닌을 누리지 못하는 분은, 특히 여성분이라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니 잘 생각하셔야겠죠? 실제로 2022년 6월에 유방암 세포가 밤에 집중적으로 전이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죠? 유방암 세포가 있긴 있는데 밤에 훨씬 활발하게 다른 곳으로 전이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걸 멜라토닌이 제어해주면 좋을 것 같죠? 푹 주무시면 유방세포가 밤에 집중적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포식자를 피해서 칠흑 같은 동굴에서 수면을 취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환한 데서 사냥이나 채집을 하다가
결국은 밤에는 포식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 아주 깊숙한 동굴 속으로 아마 숨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을 충분히 즐기셨겠죠? 우리처럼 네온 쌓인 가로등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나오면 아주 잘 나온 상태에서 낮에 있었던 유해산소의 그 폐해도 싹 치료하고 당연히 항암작용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는 빛 공해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등, 네온사인 자고 있는데 그 막을 방법이 없죠. 커튼으로 막아지나요? 방안은 어떤가요? 전자기기를 포함한 여러분들 머리맡에 있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우리를 완전히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수면 시의 밝은 조명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인데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돼서 그래요.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 치매,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 발생, 이거 모두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이고 그 중심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네온 쌓인 가로등을 가서 깨트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대를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보다는 수면의 질을 훨씬 높이실 수 있을 거고 여성분들은 저 안대를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하시면 피부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미인은 장꾸러기가 아니라 안대가 미인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신기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수면 부족이 남을 덜 돕게 만든대요. 푹 주무시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증가한다는 거죠. 2022년 8월에 나온 플러스 바이올로지라는 논문집에 나온 결과였는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버클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쓰셨는데 충분히 주무시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 우리 전체를 이타적인 사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되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슬립 수면의원 신홍무 원장입니다. 이번에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꿀팁 세 가지. 딱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기억을 또 못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요. 난 불면증은 아닌데 그래도 잠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내가 한번 지켜볼 생각이 있어. 이런 분들도 좋고요. 그냥 내 일생생활 중에 이런 것도 실천하면 건강에 좋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또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는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도움이 되냐?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잠은 리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이 생체거든요. 살아있는 생체잖아요. 이 생체가 어떻게 통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리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리듬이 있어요. 심장이 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리듬입니다. 쿵쿵쿵. 우리가 호흡을 합니다. 숨 쉬는 것도요. 한 4 내지 5초에 한 번 정도 호흡을 합니다. 리듬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위장이 움직이는 것도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밥대에 맞춰서 움직이겠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월경 주기도 있고요. 또 사람이요, 1년 중에 몸무게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래요. 겨울철에는 조금 몸무게가 늘고 여름에는 좀 빠지고. 다 리듬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면 리듬. 그죠? 24시간 리듬. 이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자고 깨는 게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이면 우리 뇌가 언제 잠 오는 신호를 만들어낼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호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신호가 강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밤 11시에 버스가 온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11시에 가서 기다리면 되죠. 근데 이 버스가 10시에도 오고 12시에도 오고 뭐 9시에도 오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나요? 아마 그런 버스는 안 기다릴 겁니다. 그죠? 일정한 시간에 잠이 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통제하는 방법이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7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그럼 몇 시에 자야 될까요? 12시에 자야지 7시간의 수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관되게 7시에 계속 일어나면 우리 뇌는 계산해서 12시에 잠 오는 신호를 집중적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12시에 잠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세요. 저 원래 그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제가 출근해야 돼서 7시에 일어나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말에는 어떡할까요? 주말에는 늦잠을 주무세요. 예? 9시, 10시까지 늦잠을 주무시거든요. 그 리듬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에도 일정한 시간, 휴가를 가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은 잠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낮 동안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쭤봅니다. 특히 할머니들한테 뭐 운동은 어떤 걸 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1시간 걸어요. 이렇게 1시간 걷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물론 1시간도 안 걷는 분보다는 낫지만 1시간 걷는 게 과연 운동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생활이고 그건 운동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심장이 빨리 뛰고 땀도 좀 나고 이런 게 운동입니다. 내가 잠을 좀 더 잘 자고 싶을 때는 운동의 양이나 강도를 늘려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햇볕을 봐라. 햇볕 보는 거 뭐 누가 햇볕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다 햇볕 보죠. 근데 그거가 잠을 잘 자는 비결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햇볕을 보는 게 왜 도움이 되느냐? 멜라토닌 들어보셨죠? 이게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게 밤에 쏟아지면서 잠이 오는 거예요. 햇볕을 보는 거는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멜라토닌은 빛하고 상극입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근데 낮에요, 내가 어두운 데 있으면 멜라토닌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쫄쫄쫄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분비될 멜라토닌의 총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원치는 않으시겠죠. 낮에 밝은 데서 보낼수록 멜라토닌이 하나도 분비가 안 돼요. 그게 다 저축이 됐다가 밤에 내가 자려고 누웠을 때 쏟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을 훨씬 더 잘 자겠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강민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 그리고 불면증 예방을 위해서 체온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요즘 이 방역 수칙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가도 체온을 재느라 내 체온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체크를 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 체온이라 하면 평균적으로 36.5도 정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대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서 체온이 1도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면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각성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사람이 깨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이 코르티졸의 농도가 떨어지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코르티졸과 멜라토닌의 농도 변화에는 체온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코르티졸이 높아지면 체온도 같이 올라가고요. 코르티졸의 분비량이 줄어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건데,
스트레스가 많거나 체온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수면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멜라토닌도 이 하루 동안 인체 내에서 농도가 계속 달라집니다. 24시간 동안. 가장 농도가 높을 때가 언제냐면 새벽 3시의 언저리예요. 그리고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는 그로부터 얼마 후인 새벽 4시에서 5시입니다. 이때가 체온이 가장 낮은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깊게 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이때 가장 많은 몸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체온이 점점 떨어져요. 노화작용의 일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아침잠 없다 하시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르신들은 노화작용에 의해서 체온이 떨어져 있는데 이 새벽녘에는 체온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서 잠을 유지하지 못하고 깨게 되시는 거죠. 단순히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거나 요즘 뭐 병이 있었거나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중심 체온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또한 새벽에 잘 깨서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도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중심 체온이 낮아지고요. 그러면 갱년기 불면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 갱년기 어머님들 보시면 얼굴 불그스름해지시고 혼자 덥다 하시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체온이 낮아진 부분에 대한 보상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의학적으로 양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양기를 높여야겠다 아니면 보양하겠다 이런 양이라고 불리는 이 개념이 한의학적으로는 선천적인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해결책이 뭐가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낮에 체온을 더 높여주시면 돼요. 낮에 체온을 어떻게 높이냐? 신체 활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산책이나 걷기 등을 통해서 꾸준한 얼마 이상의 운동을 통해 체온을 높여주시기만 해도 조금 더 밤에 수면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보양의 치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온이 높아진 분들은 체온이 안 떨어져서 잠에 들기가 어려운데요. 50대 이전의 젊은 불면증 환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잠에 들기 어려운 인면장애로 불면증을 호소하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간열증이 있을 때 체온이 높아져서 생기는 불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금원시대의 유명한 의가였던 이동원 선생은 밤에 잘 때 편안하지 않은 것은 이불이 두터워서 열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때는 빨리 이불을 걷고 땀을 없앤 다음 얇은 이불을 덮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잘 때의 체온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더위를 잘 느끼시고 열감이 많은 분들,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피부 발적 같은 염증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는 분들, 이런 분들 역시 체온이 떨어지지 않아서 잠에 들기 어렵거나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가벼운 운동 해주셔서 일단 체온을 높여 놓습니다. 그 다음에 미온수로 샤워를 해주시면 체온이 조금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잘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반신욕이나 족욕 이런 것들도 체온을 떨어뜨리면서 잠에 들기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체온이 좀 낮고 새벽에 자다가 잘 깬다 하시는 분들은 낮에 체온을 높여야 되고, 밤에 잠에 들기가 어렵고 열감을 느끼고 혹은 뭐 좀 화끈화끈하다 이런 분들은 밤에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예쁜 잠을 자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그 기억이 여러분들 잠을 자면서 머리 안에 이렇게 내 기억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과 치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에 안 걸리시려면 온라잇을 피해라.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잇이 뭐냐고요? 예전에 이제 나이트클럽은 조금 건전했습니다. 그래서 막 20대 뭐 대학생 되면 나이트클럽 가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온라잇 하자 막 이런 얘기 이제 하고, 또는 뭐 MT나 이런데 야유회 가서도 온라잇 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온라잇 하면서 이제 고스톱 치면서 막 이런 밤을 새는 일이 이제 많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밤을 새는 일이 반복되면 뇌세포가 빨리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더 빨리 걸린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이제 나쁜 단백질 중에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쓰레기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뇌에 자꾸 쌓여서 정상인 세포들을 빨리빨리 죽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치매의 가장 큰 병리학적인 변화라고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수면 시간 동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녹아서 이렇게 청소가 돼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이 짧으면 이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청소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수면의 시간과 치매하고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우리가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밤에 자면서 이렇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숨을 안 쉬는지 잘 모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코를 고는 거죠. 왜냐면 숨쉬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든지 밤에 자다가 한참 있다 숨을 내쉬는 이런 이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이런 병리학적인 변화 중에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뿐만 아니라 타우 단백질이라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가 변성이 되는 게 수면 무호흡에 의한 저산소증에 의해서 더 가속화된다라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또 여러분들 잠자다가 막 이렇게 야 이리 와 막 소리도 지르고 잠꼬대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 만리장성을 쌓아요. 소리도 지르고 뭐 물 갖고 와라 뭐 하라 그러고, 어떤 분이 옆에 있는 이제 배우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제 결국에 각방을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잠꼬대 심하게 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렘수면 장애라고 하는 그런 수면 장애거든요. 그래서 렘수면 장애도 우리가 루이체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치매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는 단지 내가 피곤해서 딱 쉬었다가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뇌 세포 안에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밤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그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어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청소하는 시간,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도록 잘 보호하는 시간, 그 다음에 기억이 내 머리 안에 오랫동안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세포들이 정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수면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용감하게 나 온라인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몇 번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잠을 안 자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쌓이다가 이게 결국 불면증으로 가면 결국 치매에 더 빨리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온라잇을 피해라. 치매에 안 걸리려면 예쁜 잠을 자라. 또 치매에 안 걸리려면 부부가 각방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누군가 봐줘야 되거든요. 코 고는 소리도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 거고, 자다가 하고 무호흡도 배우자가 느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잠꼬대 막 이렇게 이상한 헛손질하고 막 옛날에 돌아가신 분 찾고 막 이런 것도 누가 옆에서 들어줘야 아는 거지, 혼자 자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방 쓰지 마시고 같이 부부가 함께 잠을 같이 주무시는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남편분들 우리 부인께 좀 잘 하십시오.